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례한 사람 대처법 6편으로 들어왔어요. 6편에서는 무례한 사람 5편까지 영상이 올라가면서 이 시리즈를 보고 그 시리즈마다 이제 댓글을 다신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현실감 있고 실제 상황이고 그리고 경험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제가 여러 말 하는 것보다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봤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도전과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저의 큰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방법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쭉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크게 좀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말을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말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구독자분들과, 해봤어요, 지금 저 하러 갑니다, 저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실전편으로 가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독자분들의 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 단계를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1단계는 좀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이고 2단계는 조금 중간이고 3단계는 뭐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상하의 단계가 아니라 이거는 과정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밟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도 편안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들어갈게요. 이름하여 나도 말할 수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말해요? 무슨 말을 해요? 난 입도 안 열려요. 난 입도 뻥끗할 수가 없어요. 난 그 사람들만 보면은 경직되고 내가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하는데 이 화를 참지 못해서 내가 소병만 앓고 있지 말을 못 하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1단계.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1단계 말 못하는 자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왜 말을 못하는 걸까요? 왜 말 못하는 자아에 아직까지 이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시원시원하게 말 잘하고 사는데 왜 나는 말을 못하냐 이거죠.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나도 그들로부터 그렇게 함부로 대해지면 비참함 그리고 초라함을 느끼고 사는데, 이런 삶에서 나도 벗어나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말 못하는 나로 남아있는 건, 머물러 있는 건 어쩌면 내가 아직까지 무언가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지금 새로운 나로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분이나 계실까 싶어요. 예전에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 과거에 그냥 어느 부모로부터 어느 환경에서 자랐던 그 모습으로 쭉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과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사셨어요? 제가 매번 영상마다 올리는 이 반복되는 이 문장, 이 언어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을 나는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 목적이고 포인트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과거의 경험에 계속 연장선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과거의 연장선에 있고 그 연장선에서 나는 길들여져 있냐 이거죠. 뭐 부모가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나는 여태까지 입도 뻥끗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던 인생이라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주관을 뚜렷이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소리거든요. 부모 조금만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어디서 말대꾸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어린 것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은 어차피 분위기 쌓여지는 거고 부모한테 한 소리 더 듣는 거고 하니까 차라리 맘문 닫고 사는 것이 그냥 낫다 생각을 해서 살아온 게, 지금 내가 그냥 아유 내가 참으면 되지, 아유 그냥 내가 그냥 속으로 삭히면 되지, 이러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아유 그냥 내가 참고 말지, 괜히 내가 그냥 들쑤셔봤자 여러소 그냥 싫은 소리 더 듣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아버지가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그리고 엄격하다 못해서 아버지 말 한마디면은 집안이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견을 내놔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살아와서 지금까지도 내 의견에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이도 없다고 생각해서 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또 부모가 너무 싸워, 매일매일 싸우니까는 그 싸움의 공포와 불안감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잊혀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익숙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대든다고 더 맞는,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고 산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지금의 내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된 건 아닌가. 그리고 너무 의식하고 눈치 보는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눈치 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환경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못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정적인 언어도 내가 존중받고 살았냐거든요. 아 싫어요, 아 오늘은 안 하고 싶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다음에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괜히 더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하면은 혼나는 말, 하면은 잔소리 더 듣는 말, 하면은 눈치가 보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들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편히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이 내가 그러면은 여태까지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냥 내가 그 길들여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방치되고 살았던 거야?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렸을 때 내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은 말을 잘라버리고 내 말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또 한마디 하면은 말대꾸한다고 나 때리고, 엄마가 나를 한 번이라도 존중해 준 적 있었어? 난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너무 힘들어, 내 말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야, 너가 지금 투정부려 떼쓰는 거야. 나이가 몇 살인데, 야 이제는 어른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못해. 네가 네 아까를 이러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에 대해서 어디 가서 보상을 받고 어디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받냐 이거죠. 어쩌면은 아무도 야 그렇게 말하지 마, 야 너는 말하면 안 돼, 너 말하기만 해,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1단계 말 못하는 나로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커스단에 동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아기 코끼리 같은 경우는 데려오자마자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놔요. 쇠사슬을 묶어놓고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 아기 코끼리가 이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울타리 밖을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시도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아 이제 나는 소용이 없어,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묶여있는 코끼리야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한대요. 체념을 하고. 그러면 이런 코끼리들 같은 경우는 어미가 돼도 발목에 쇠사슬을 풀어놔도 그 울타리 밖을 넘지를 않는데요. 왜냐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쩜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간섭이나 통제나 아니면은 나를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내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있다고 묶여있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어른이기 때문에 그 발목의 쇠사슬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내 눈앞에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울타리도 없는데 내 마음의 울타리에 갇혀서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1단계는 아직까지도 타인에 의해 길들여진 삶에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산다면, 내가 나로 인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분명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무슨 표현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나는 소중하고 나는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고,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을 다 하고 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 아기 코끼리 발목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생각하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풀려나 있는 내 발목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시는 건 아닐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단계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에서 나도 이제 해보고 싶어 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이제 그래 나도 할 말 하겠어 하고 당장 이제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가고 야!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구독자분들의 사연 중에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그게 가능해요? 그 상황에서 그 말이 바로 나오던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머리가 하얘지고 경직이 되면서 입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이 있는데도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구독자분들, 이런 분들은 2단계 망설이는 나라는 자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하고는 싶어, 이제 해보고 싶어, 근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2단계인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해야 될 말에 대해서 미처 생각이 안 나는 단계이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내가 그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말들을 좀 뽑아내셔야 되거든요. 뽑아서 그 상대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상대를 향해서 할 말들을 내가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왜 나한테 감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내 입에서 편안하게 나올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단계인 거예요.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 사람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오해인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저한테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서로 풀어야 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말들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하고 반복하고 계속 단련해서 이 언어들이, 어색한 언어들, 내가 써보지 않은 언어들이 내 입에서 착착 달라붙을 때까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리고 내 입에서 편안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맞닥뜨릴 수 있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미경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준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단련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2단계는 1단계가 타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삶으로 살아왔다면 2단계에서는 나에 의해서, 자아에 의해서 길들이는 삶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본 말도 해보고 안 해봤던 표현들도 해보고 이것이 자꾸 나에게 익숙해지도록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단련하는, 준비하셔야 되는 단계인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계까지 하셨어요. 이제 선생님 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모임에서는 저도 한마디 하려고 해요 하시는 분들이 이제 3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3단계에서는 선생님 요번에 모임이 있는데 제가 가서 이제 저 할 말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해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런 구독자분들은 3단계 말하는 나라는 자아를 갖게 되신 거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그러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왔고 그러고 여태까지 당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2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신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이 3단계는 이분들이 정말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분들에게 좀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여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미약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내가 이렇게 3단계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얼마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단련시켰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도전시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 마음, 그 노고를 생각을 하니까 박수를 쳐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날 정도였고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도전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도전이란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해보자. 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이 3단계에서는 또 이렇게 조금씩 좀 단계가 있어요. 3단계 초기에는 이제 해보자 해서 갔어요. 이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한번 얘기해봤어요. 시도를 했는데 너무 어색하죠. 첫 번째 시도는 어색해요. 그래서 들리는 등 마는 등 아니면 무시당하는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해봤는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 말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무시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상태에서 이 초기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해보니까 소용이 없네. 에휴, 뭐 어차피 그러고 살았고 누가 내 말을 듣겠어. 저 인간들이 내 말을 들어서 인간들도 아니고 에이 됐어. 이러고 마시거든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시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내 말이 그들에게 들릴 때까지, 존재감을 갖게 될 때까지 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3단계 오신 구독자분들께서도 내 말에 힘이 실어질 때까지, 의미가 전달될 때까지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도전을 하신 거거든요. 1차 도전, 2차 도전, 3차 도전을 해도 이게 좀 들리는 듯 마는 듯. 근데 4차 도전, 5차 도전 하면은 어디선가 나도 모르는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또 5차, 6차 점점점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입에 착착 달라붙는 말이 돼요. 편안한 언어가요. 부정적인 언어도. 야, 이제 그만하자. 아, 이거 다음에 내가 해줄게. 이거 오늘은 내가 못할 것 같아. 다음에 내가 시간 되면은 함께 해줄게. 도와줄게. 이제 그 말은 이제 그만하시죠. 뭐 여러 번,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야, 이제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갈 수 있는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까지 시도를 해보셨어요? 설마 1단계에서 아직까지 머물고 계신다면 내가 그 1단계에서 이제는 벗어나도 된다는 그 마음을, 그 위로를 좀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괜찮아, 말해도 돼. 이제는 너도 할 말 다 하고 살아도 어느 누구도 너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렇게 나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좀 실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주 마녀의 하루 중 5분은 여러분들께 그 아기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쩌면 내가 어른이 돼서도 아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말을 못하고 있다 한다면 나의 어렸을 때 그 경험이나 그 이미지, 강한 이미지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 발목에 없는, 있지도 않은 그 쇠사슬에 스스로가 묶여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내 마음에 쳐놓았던 그 울타리를 나 스스로 그것을 부시거나 아니면 없애버리지 못하고 계속 쳐놓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까지 오셨으면 이제는 3단계의 최종 목적은 내가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 내가 말을 하면서 사람하고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언짢은 관계를 만들게 된다면 내가 말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좀 더 여유 있는 말, 또 유머가 섞여서 서로가 어색하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말을 할 때까지 나는 계속 연습을 하는 2단계의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해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